안녕하세요. 지지자산운용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소재 덕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감정가 6억 3천만 원에서 현재 3번이나 유찰되어 경매 최저가가 2억 원 초반대로 진행되다 보니 관심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나 유찰이 되었다면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유찰이 되었는지, 다음 경매기일에는 입찰이 가능한 물건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의정부 16개 2021 타경 74743입니다. 남양주 와부 덕소리에 소재하고 있는 덕소 동부센트레빌 109동 1층 34평형 매물입니다. 1층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2층이나 3층 어중간한 층보다는 나을 수 있고 1층 매물 구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로 공급 면적은 114제곱미터이며 단지 내 30평형대는 여러 타입으로 구성되었는데 해당 물건은 A타입으로 보여집니다. 감정가 6억 3,200만 원 경매에서 현재 3차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34% 2억 1,600만 원 시작가로 2022년 1월 12일 4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물건은 경의선 덕서역에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단지 인근으로 애봉초등학교, 애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덕소 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멀지 않은 곳에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부족하지만 대규모 주거 계획에 따른 교통 해결을 위해 향후 6호선과 9호선 연장선이 인근에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서울 접근성이 훨씬 개선될 지역입니다. 덕소동 동부센트레빌은 2006년 12월 준공된 단지입니다. 총 17개 동 1220가구 규모이며 32평형부터 53평형까지 다양한 평형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매 물건 109동은 남서양 배치로 방 3개, 욕실 2개 등 구조입니다. 다음은 시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A타입 4층 매물이 2021년 10월 7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되었고 B타입 11층 매물이 2021년 10월 7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는 109동 4층 남서양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고 다른 동 매물까지 보면 7억 8천만 원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에 호가되고 있고 전세는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1층 매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으로 시세 판단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1층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준층 대비 핸디캡이 반영되어 어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니고 지역이나 단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 경우는 과거 거래 사례를 확인해 봤을 때 기준층 대비 약 5에서 6% 정도 낮은 금액대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기준층 시세를 7억 8천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6% 핸디캡 고려하면 약 7억 3천만 원, 10% 정도 핸디캡 반영한다 해도 약 7억 원 정도 시세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세는 현장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세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2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2019년 7월 29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018년 8월 30일부터 거주했으니까 전세를 안고 매매로 취득한 듯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29일 근저당이 되겠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되는 권리들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는 문제되는 권리 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지난해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해당 물건도 투자 목적인 분들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물건에는 2018년 8월 30일 전입한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7월 29일이니까 그보다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 요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임차인 지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물건의 선순위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별도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임차인 성명, 임대차 기간, 보증금, 전입 신고일만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 여부, 배당 요구 여부는 공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권리신고가 없었음에도 현황조사관 밝혀진 임차인 보증금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됐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 있어서 나름 검증만 된다면 아무런 힌트가 없는 것보다는 비교적 접근이 수월해 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3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해당 물건은 당시 계약 시기인 6월에 3억 2천만 원으로 전월세 거래 신고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허위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나중 임대차 종료가 되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입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취등 목적이 분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입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 확인할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입주 목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다면 바로 입주는 어렵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 전세 시작이 2018년 8월 30일부터였다면 1차적으로 2020년 8월 30일 정도가 만기가 되겠고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든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거주 중이든지 2022년 8월 30일까지는 임차인 거주가 우선입니다. 그 이후로는 설사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갱신 청구를 행사하겠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입주 목적이라면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2022년 8월 30일 이후에서야 입주하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입주 계획은 없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잘 판단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단순히 4년으로 보고 현재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오른 전세 시세로 계약할 수 있겠다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거주 중인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행되었고 당시에는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 여부를 통지하면 가능한 기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임대차 종료 딱 한 달 정도 되는 즈음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여서 추후 만기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세가에서 증액 상한선 5% 이상은 인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예상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필요하다면 임차인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인수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3번이나 유찰된 남양주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 형태는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 요구는 했는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당 물건과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인수하는 물건으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매 최저가 2억 1천만 원이면 합해서 5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며 시세를 7억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이 정도 경매 시작가면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적정 가격에 입찰해 볼 만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물론 나름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임차인 보증금 금액 확인은 필히 하셔야 하고 특히 이사 일정이 맞는 실수요자분이라면 매수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